안녕하세요. 건축가 유이화입니다.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유동형 미술관의 관장이기도 합니다. 유동형 미술관은 2023년 1월에 정식으로 개관을 했고요. 이타미준의 많은 대표적인 작품들이 제주에 또 있기도 해서 제주도에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육지에서도 그리고 또 제주도 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이미 지금 3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타미준, 그러니까 한국 이름 유동용의 이름을 따서 만든 미술관이고요. 동시대의 작가들 그리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하고 그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라고 정식으로 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용 미술관은 아버지의 유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들어라, 이타미준 자료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타미준 건축상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사실 다 했거든요. 이타미준 자료관은 사실 자료관, 박물관 이런 거는 약간 그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좀 박제시키는 느낌이라서 그건 저희 아버지도 원치 않는 부분일 것 같아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보통은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시면서 그런 유언을 남기시잖아요. 저희 그 세 가지 유언 남기시면서 마지막 한 줄은 더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희망사항이다. 참 아버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신적 유산을 너무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유언들을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사립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잉여 자본이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하는 재단하고는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그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건축가 이타미준의 정신적 헤리티지를 어떻게라도 전달을 좀 많은 분들께 하고 싶어서 유동용 미술관을 만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포트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지만 운영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쉽지 않은 부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베이스를 다져놓고 또 미술관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이타미준의 철학을 코어에 잘 배치를 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온전히 또 설계부터 운영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안을 채워지는 공기까지 제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습도를 포함해서 이 공간을 채우는 향기 그리고 음악 이런 부분들 이러한 요소 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100%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물론 더 치밀하게 이곳을 방문하는 사용자들까지 제가 유동용 미술관의 사용자들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또 철저히 전략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사유의 컨셉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수 이상의 그 관람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유의 컨셉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두는 것도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아버지는 건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가 필요한 메시지들을 항상 건축 공간에 담고 글로 남기셨어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버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건축 그리고 그 기성품화돼가는 건축 자고 일어나면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막 생길 때 그때의 그 건축의 그 시대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현대 건축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쓰신 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글들 중에 현대 건축에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는 거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온기와 야성미일 것이다 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자연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작품을 통해서 고민을 하시고 표현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가 지내야 되는,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성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하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너만의 미의식을 키워라, 그리고 역사 위에 서라, 시대성을 의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또 시대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충돌은 있었을지 몰라도 같이 작품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제 눈높이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하고 일했던 그 추억들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타미준의 건축과 유이와의 건축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왔던 시대와 환경과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유이와로서 건축가가 표현해야 되는 시대 정신은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아버지의 철학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어 있어야만 하고 2025년에 건축이 단순히 형태적인 어떤 그런 물체가 아니라 이 시대와 현재의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건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타미준의 건축을 보면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마치 최근에 지어진 건물처럼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고 또 현재성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타임리스한 건축을 남길 수 있을까가 제가 사실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그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온현민속박물관, 지금의 구정아트센터죠. 구정아트센터가 개관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말 많은 20, 30대 친구들이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40년 넘은 건물이 이렇게까지 지금도 요즘 소위 얘기하는 핫플로 등극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의 그 정통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서의 건축을 한다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남기셨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를 저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를 깨달은 게 10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이 속해 있는 문맥과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서의 건축을 할까, 본질적인 어떤 그런 미를 추구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프리츠 한센의 그 많은 가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금의 뭐 사람들한테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소장하고 싶은 가구 중에 하나로서 그 로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또 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는 지금 우리 모두한테 당면한 굉장히 큰 위기죠.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봤는데, 탄소 배출되는 양을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시대에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니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건축이 거꾸로 환경을 해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숫자를 봤을 때 이 건축가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자각을 하고 건축이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2025년 우리 건축가들한테 내려주는 숙제들이겠죠. 그래서 요즘 목조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무라는 거는 정말 탄소 저장고잖아요. 그래서 목조 건축의 어떤 대중화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목조 건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구라는 거는 뭐 여러 요소들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을 짓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 경험, 행태들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계하는 그 공간 안에서 미적인 요소로서도 작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도 그 행태를 서포트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구 셀렉트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자 디자인을 꽤 남기셨어요. 실물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사진하고 남겨진 가구 제작도만 보고 다시 재현을 해낸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어머니의 의자라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디자인한. 정말 의자만 보더라도 할머니가 느껴질 만큼 푸근하고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의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의자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리츠 한센이 여러 나라의 건축가, 디자이너들이랑 협업해서 상품들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존경할 만한 건축가들도 같이 하고 있고 많은 건축가들의 로망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프리츠 한센이랑 작업을 한다면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축가다 보니까 어떤 한국성을 담으면서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간결한 선을 가진 그런 가구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어느 공간에라도 다 어울릴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디자인해보면 어떨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소한 지 벌써 24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24년 전에 건축 현장에는 거의 여성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24년 전에 저는 매우 어렸었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였었기 때문에 가면은 거꾸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당황을 하셨죠. 왜 이렇게 젊은 여자가 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를 대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제가 좀 더 먼저 다가가고, 건축가가 도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도면이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그 하나의 도면을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환경에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잘못 구현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디자이너가 가서 의도를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환경이 쉽지는 않았지만 못할 것도 아니었고, 또 워낙에 또 성격 자체가 제가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2025년은 건축 현장에 가더라도 여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복을 입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과 지금하고는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고요. 여성이라고 건축가로서 뭔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내가 여성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해야지. 요즘에 거꾸로 역차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데서 있어서 뭐 그런 구별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
이타미 준이 건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예술가로서 열정적으로 이 작품에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지만, 건축이라는 부분은 어찌됐든 파인아트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있어야만 하고, 건축주가 필요한 요구를 들어야 되는 역할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셨어요.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물론 충돌을 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건축주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요구하는 거를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예술적으로 또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한 만큼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설득을 하셨어요.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쭉 지켜봐 왔었기 때문에 건축을 대하는 임하는 자세, 또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를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던 간에 많이 공감하려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여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파해서 들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그 건축적인 언어로, 형태로 표현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또 건축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많이 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미 준의 철학 중에서 주요한 워딩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회복이거든요. 자연과 건축을 조화롭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어떤 회복에 속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축을 매개로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만나게 할 것인가도 회복과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타미 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이타미 준 어린이 건축학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저희가 만난 그 어린이들의 수가 4,000명이 돼가거든요. 그리고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고요. 주요 화두는 회복입니다. 지금 아이들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동산 가서 흙만, 진짜 흙을 만지면서도 그렇고, 두더지 집 만들기를 막 하면서 사루비아 꽃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더라도 진짜 흙도 없고 자연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 수업을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자연 소재들을 들고 가서 흙, 나무, 돌 같은 소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자연을 가지고 만지고 놀면서 그것을 통해서 건축을 접하게 하는, 결국에는 자연이라는 소재를 갖고 본질적인 아이들로 하여금 회복을 유도해내는 그런 건축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 건축 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 호텔, 숙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디자인을 해서 운영까지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또 로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 벽에 뭐 이런 패브릭이 이제 내 몸 안에 닿았을 때 이런 촉감까지도,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그 햇빛의 컨트롤, 당연히 향, 온도, 뭐 소리 이런 것들까지 담을 수 있겠지만, 스테이 디자인이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음식을 내는 플레이팅까지도 정말 하나의 그 종합 예술로서의 디자인을 다 담을 수 있는 거가 스테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그러한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